안녕하세요. 홍프로 스포츠 분석 채널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매일 국내, 해외 인기 있는 모든 경기들을 분석하여 공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석과 조합픽은 VIP 가족방에서 진행됩니다. 배팅 및 가족방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주세요. 10월 1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AC 밀란 대 라치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란은 일단 라치오를 상대로는 최근에는 매우 강했던 편이다. 중앙을 쓰면서 전진하는 라치오의 특성을 전방 압박을 중시하는 밀란이 잘 대응을 했던 편이었고 양측 윙어들로 라치오의 약점을 잘 공략하는 타입이다. 물론 라치오도 압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양상을 제법 보여주긴 하지만 이 경우에는 지루를 향한 롱볼과 양측면 자원들의 침투로 재미를 상당히 보던 편이었다. 이어서 라치오는 지난 경기에서 토리노를 상대로 승리했다. 하지만 골을 넣은 베시노는 경합 성공률에서 0%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중앙 라인에서의 안정감은 부족했던 모습이었다. 양측 윙백이 오버래핑을 자제하고 수비에 집중하는 양상임에도 여전히 폼이 아쉬운 상황이다. 일단 라치오의 중앙 라인 안정감은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고 봐야 할 것이다. 라치오의 윙백 퀄리티는 매 시즌 아킬레스건으로 취급받고 있는 상황인데 밀란의 전방 압박과 측면을 이용한 공격에 라치오가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AC 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토트넘 대 리버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지난 경기에서 손흥민의 두 골로 확실하게 강호를 상대로 밀리지 않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만했다. 하지만 본인들도 강팀들을 상대로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깔끔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로메로의 실책이나 핸드볼 등 아직 리버풀이나 아스날 같은 팀들을 만났을 때의 수비는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할 듯하다. 이어서 리버풀은 지난 경기에서도 골을 먼저 허용하면서 전반전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도 공격진들의 폼이 살라를 비롯해 전반적으로 좋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클럽 감독의 전술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후반전에는 되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원의 에너지 레벨도 지난 시즌에 비해 매우 좋아졌다는 점은 긍정 요소다. 양 팀의 공격적인 페이스는 상당히 좋고 실점 가능성도 꽤 높은 편이다. 다만 토트넘이 강팀들을 상대로 했을 때의 압박 대응은 생각보다는 아쉬운 편이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이번 경기에서 그 징크스를 파괴할 수 있을지가 중요한 매치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어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생각보다 기세가 무섭다. 전방에 힘을 꽉 주고 동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리그 1위까지 잡아버리는 모습이다. 일단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2승 1무를 기록하는 등 레알에게도 밀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는 챔스를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 지로나를 만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정이다. 로테이션을 돌린다고 해서 크로스, 모드리치 듀오가 나오면 아틀레티코 전에서 나온 내용이 그대로 재현될 위기다. 실제로 지난 시즌부터 라요나 지로나 같이 전방 압박으로 빌드업을 막고 쇼카운터로 나가는 팀에게 제법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생각보다 지로나가 할 만한 매치가 될 듯하다. 일단 레알이 지로나를 상대로 오히려 열세인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물론 지로나도 수비적인 불안감이 없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레알이 약한 전방 압박과 기동력, 화력을 발휘한다는 시나리오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오버 또는 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라이프치히 대 바이에른 뮌헨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프치히는 뮌헨을 상대로 자신감에 차 있을 것이다. 슈퍼컵에서 상대의 중원을 완전히 봉쇄해 3대0이라는 완승을 기록했고 최근 3경기에서도 2승 1무로 오히려 앞서는 상황이다. 특히 뮌헨의 지난 경기를 앞두고 센터백이 전멸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는 상태다. 이어서 뮌헨은 지난 경기에서는 더리우트 김민재, 우파메카노가 모두 빠지면서 고레츠카와 마즈라위가 센터백을 봐야 했다. 최근 보움과 하브리그 팀을 상대한 포칼에서는 무실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레버쿠젠이나 맨유 등 중앙에서의 힘과 압박을 가하는 팀들을 만나서는 항상 답답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중이다. 일단 뮌헨의 센터백 라인에는 완전히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게다가 중원에서의 압박이 강한 팀을 만났을 때에는 버티기 어려워하면서 공격진도 같이 벌어오를 타는 양상도 생각보다 잦은 편이다.
라이프치히가 미넨을 상대로 좋았던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가 이 경기 관건이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살레르니나타 대 인터밀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살레르니나타는 엠폴리에게도 지면서 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전반기 부진은 올 시즌에도 지속되고 있다. 후반기에는 잔류로이드를 복용한 듯이 페이스가 좋아져 승점을 쌓기는 하지만 올 시즌에도 여전히 전반기 성적은 기대하기 힘든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어서 인터밀란은 걱정스러운 건 현재 득점력이다. 최근 3경기 멀티 득점을 기록한 경기가 없는데 라우타로가 시즌 중 한두 번씩은 겪고 있는 결정력 부진 시기를 지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인터밀란의 성적은 전반적으로 공격수들의 폼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잦은데 그나마 살레르니나타가 리그에서 매 경기 실점을 하고 있다는 점은 다행이라 보여진다. 여전히 인테르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인테르의 공격진이 골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좀 하락한 느낌이다. 따라서 인테르가 생각보다는 다득점 양상을 만들지 못할 것으로 보여진다. 인테르는 다음 주 챔스 때문에 로테이션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저득점 경기가 예상되기에 언더 또는 인터밀란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소시에다드 대 빌바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소시에다드는 일단 빌바오를 상대로 최근 전적에서는 밀리나 홈에서는 상당히 강한 편이다. 상대 윙어들을 잡아먹는 특유의 수비력이 발군인데 올 시즌을 앞두고 측면 수비를 보강한 데다가 중원에서 상대를 압도해 윙어들에게 가는 공을 줄여버리는 양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어서 빌바오는 산셋의 퇴장 징계가 꽤 치명적이다. 빌바오의 공격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가 양측면으로 공을 뿌려주면 이를 측면 자원들이 헤집고 골을 넣는 패턴이라 그렇다. 무니아인이 있기는 하지만 지난 시즌 리그에서 0골 3도움으로 크게 부진했기 때문에 올 시즌에는 주전에서도 밀린 존재다라는 건 아쉽다. 일단 빌바오가 소시에다드 홈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공백이 있다면 측면으로 가는 공의 양이 줄어들며 장점도 잃어버리는 양상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소시에다드도 공격진의 전반적인 부진으로 인해 고전하고 있는 편이라는 점도 인지해야겠다. 이번 경기 최종 추천 조합 및 언오버 조합은 홍프로 가족방에서 무료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